6학기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공부를 하시면서 교재나 동영상 강의에 나오는 부품 명칭과 실제 건설기계에 어느 쪽에 부착된 부품인지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외부 부품을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 보이는 상부의 전체에는 엔진과 유압 펌프, 컨트롤 밸브, 운전실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뒤쪽부터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뒤쪽에 있는 카운터웨이트라는 부품은 작업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뒤쪽에 무겁게 부품을 설치해 놓고요. 그 다음 엔진이 있게 되는데, 엔진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디젤 엔진을 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디젤 엔진은 공기를 에어클리너에서 흡입해 가지고요, 먼지를 걸러내서 흡입한 다음에 공기를 고압으로 압축을 해서 그 압축 착화열로 연료를 연소시키는 방식이고, 그래서 경유에는 카본이 배출되게 되는데요. 그것을 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DPF 장치 혹은 질소 산화 물질인 NOx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요소수란 걸 사용하는 SCR 장치도 들어가게 되고요. 배기가스를 재순환시켜주는 EGR 장치도 부착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품은 연식이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장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유압 작동률을 저장해 둘 수 있는 유압 작동률 저장 탱크가 있게 되는데요. 오일 탱크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림이 지금 조금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못 그렸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유압 작동률 저장 탱크는 이렇게 전체 사용량의 2배나 3배 정도 저장할 수 있는 크기로 되어 있고요. 유압 작동률을 흡입하는 관에서는 스트레이너라는 부분이 있어서 오일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슬러지를 걸러줄 수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복기관과 흡입관 사이에는 이렇게 거리가 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용하고 나면은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냉각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배풀이라는 칸막이 있어 가지고 출렁거림을 방지하고 거품을 소멸시켜 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드레인 플러그라는 게 있어서 중력으로 배출시키고 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탱크는 유압 작동류 저장 탱크보다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앞쪽에 이렇게 좋은 데 위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디젤 엔진이 있습니다. 디젤 엔진의 특성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게요. 디젤 엔진은 전기 점화 방식이 아닌 압축 착화 방식으로 고압으로 연료를 연소시키고요. 점화 플러그 없고요. 요거는 점화 플러그는 휘발유 연료를 사용하는 가솔린 엔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진의 회전수, 즉 엔진 내부에 크랭크축이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 부분의 회전이 휘발유 엔진에 비해서 조금 느립니다. 그리고 고압 압축 착화 방식의 엔진이니까 무겁고 진동이 좀 심하고요. 연료의 안정성이 좋고 그리고 고압 압축 착화 방식이니까 연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이 4기통인 경우에는 1, 2, 3, 4의 순서고 6기통은 1, 5, 3, 6, 2, 4 순서로 착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엔진에 연료 공급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윤활유를 순환시켜 줄 수 있는 윤활 장치, 그리고 냉각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열이 발생하니까요. 냉각수에는 순수 물 외에 겨울철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부동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동액의 성분 중에서 에틸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을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냉각수 라디에이터 외에 바깥에 보면은 냉방 장치에 사용하는 냉매를 응축시켜 줄 수 있는 응축기 콘덴서가 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근처에 또 내부에 유압 작동률을 시켜줄 수, 정상 온도로 시켜줄 수 있는 오일 쿨러도 설치가 되게 됩니다.
다음은 컨트롤 밸브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이 부분만 단독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혼돈될 수 있고요. 유압 작동류가 저장되어 있는 탱크에서 메인 펌프에서 흡입을 합니다. 유압 작동률 흡입을 해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고요. 이 펌프의 명칭은 플런저식 혹은 피스톤식 펌프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부분은 동일 회전수에서 엔진의 동일 회전수에서 용량을 변경시킬 수 있는 가변 형식 펌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생된 유압이 이 컨트롤 밸브로 오게 돼요. 그래서 컨트롤 밸브에서 각 액추에이터로 전달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저 상단에서 조금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유압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단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 문제에 출제 자주 되는 유형으로는 다음 중 압력의 단위가 이렇게 있는데 아닌 것을 찾아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압력의 단위는 지금 다 눈에 익은 단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량의 단위 1분당 기름이 흘러가는 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압 작동률이죠. 그래서 LPM, GPM이 있고요. 미니트 이 부분은 1분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당 몇 리터냐, 몇 갤런이냐, 이런 식으로 단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적 부피의 단위고요. 토크 회전력의 단위는 거리가 나오게 되죠. 그죠? 1m 혹은 이 단위가 아니더라도 거리에 따라서 회전력이 바뀌는 거고, 여기다가 단위 숫자를 쓰시면 되겠죠. 유압은 파스칼의 원리고요. 파스칼이라는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리고 밸브, 컨트롤 밸브 중에서 이렇게 압력 조절 밸브와 유량 밸브, 방향 밸브가 있는데, 압력 조절 밸브는 일의 힘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 릴리프 밸브가 유압 펌프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있는 밸브고요. 전체 압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듀싱 밸브, 이 부분은 감마 밸브라 하여 상시 개방 상태로 있다가 압력이 높게 되면은 유로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시퀀스 밸브, 액추에이터의 작동 중에서 순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밸브에서 통과된 유압 작동류가 액추에이터를 작동시키게 되거든요. 액추에이터는 유압 실린더와 유압 모터가 있는데 직선 왕복 운동을 하는 유압 실린더, 그리고 회전 운동을 하는 모터가 있습니다. 유압 모터. 그래서 이 부분의 작동 순서를 결정하게 되는 밸브라 보시면 되고요. 언로드 밸브는 무부하 밸브라 하여 전체 송출량에서 작동이 필요치 않을 때 유압 저장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있습니다. 자중에 의해서 자유 낙하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밸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량 밸브, 압력 밸브는 힘을 결정한다고 하면 유량 밸브는 건설기의 속도, 액추에이터의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로틀 밸브와 니들 밸브 이런 등등의 종류가 있고요. 방향 밸브는 대표적으로 스풀 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흐름을 허용하고 한쪽 방향으로는 허용하지 않는 체크 밸브, 전부 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됩니다. 체크 밸브는. 그 다음 셔틀 밸브 있고요. 셔틀 밸브는 고압 우선 밸브와 저압 우선 밸브가 있는데 방향 밸브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입구가 두 군데고요. 출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방향 밸브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지 못하고요. 중간중간에 끊기는 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전화가 오거나 또 다른 업무가 있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좀 끊어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가운데 부분에 있는 스윙 모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스윙 모터는 상부 회전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 주행체가 아니고요. 그래서 스윙 모터는 컨트롤 밸브에서 유압 작동류가 전달이 돼서 좌우 방향으로 상부 회전체를 회전시켜 주게 되고요. 피니언 기어가 회전하게 돼서 하부 주행체의 링 기어를 회전시켜 가지고요. 그래서 하부 주행체를 회전시키는 거지만 지금 상부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컨트롤 밸브에서 통제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이 컨트롤 밸브는 조종 레버 조이스틱에서 파일럿 배관에 의해서 이 부분이 컨트롤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조종자가 조작하는 방향과 유량을 여기서 통제를 해가지고 좌우 회전도 시켜주고 각 부분의 액추에이터에 유량을 전달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윙 베어링이란 부분은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로는 스윙 볼 레이스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운전실 있습니다. 운전실. 뭐 이런 그 형식 그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전도 사고나 전복 사고에 조종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뭐 규정을 갖추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붐 실린더가 있습니다. 여기 붐 실린더. 붐 실린더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붐을 상하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붐 실린더. 그래서 이 부분은 액추에이터, 유압 액추에이터에 속합니다. 그 다음 조이스틱 레버, 조종 장치죠. 조종 레버. 이 부분은 조종 레버는 ISO 타입이라고 해서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좌우측 다 네 방향씩 조작이 됩니다. 그 다음 주행 레버라고 있죠. 주행 레버, 전방에 있는 주행 레버요. 이 부분도 전후진 조작을 할 수 있고요. 타이어식으로 된 건설기계 굴착기는 앞에 핸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핸들. 그래서 페달로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조작해서 운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암 실린더라고 있습니다. 암. 그래서 이 암을 다른 말로 디퍼 스틱이라 이야기하고요. 굴착한다 해서 디퍼 스틱 혹은 원붐 투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붐은 맨 안쪽에 이 부분에 푸트핀이라는 부품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협소한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원붐 부분이 2등분 돼서요. 원붐, 투붐, 3붐으로 사용하는 아티큘레이트 붐이죠. 그래서 그 굴절식 붐을 사용하는 건설 기계도 있습니다. 굴착기. 그리고 암 쪽에 부착된 부분은 이 부분의 액추에이터 중에서 버킷을 동작시키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3단분 굴착기는 작업 반경이 좀 넓고요. 그리고 좁은 장소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굴착기입니다. 버킷에는 굴착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앞쪽에 투스를 설치합니다. 투스는 심하게 마모되기 전에 교환해 주는 게 좋고요. 교환할 때 핀이라든지 관련 부품은 신품으로 교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사용하셔도 돼요. 측면에는 측면 절삭을 할 수 있는 사이드 커터가 부착됩니다. 계속해서 주행장치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행장치를 형식에서는, 건설계 형식 승인에서는 무한 궤도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필기시험에 출제되기로는 크로울러 하기도 하고 트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니까 뭐 혼돈되실 필요 없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주행장치 무한 궤도 방식을 먼저 공부하실 건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 트랙 슈가 여러 장이 연결이 돼서 이렇게 궤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이 부품을 가지고 슈라고 얘기합니다. 슈. 트랙 슈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슈가 슈 이 부품 있죠, 그죠? 슈 한 장 이 부품을 슈라고 하고, 슈에서 돌출되어 나온 이 부분을 그라우저라고 합니다. 그라우저. 그래서 그라우저는 돌출된 부분이 하나인 싱글형이 있고요, 두 개 나온 게 있고 세 개까지 나올 수 있고요.
그라우저가 4개가 된 부분은 없어요. 그리고 이 슈가 그냥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보면은 링크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굴착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둥글게 된 이 부품이 이게 링크라고 하는 거예요. 트랙 링크. 그래서 이 부품에다가 둥근 파이프 모양의 부싱이라는 부품을 넣고요. 가운데 핀이라는 부품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게 됩니다. 여기 십자화된 부품은 이게 중심을 안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어진 부품이고요. 이렇게 1.3선으로 된 부분은 물체의 중심을 안내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카탈로그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니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이 트랙 부품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걸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자,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평평하게 된 부품이 프론트 아이들러라고 합니다. 프론트 아이들러. 그래서 이 부분은 진행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뒤쪽에는 이 부품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빨처럼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구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진 후진에 대해서 동작에 대해서 구동시켜주는 부품이 이 부품입니다. 이 부품은 스프로킷이라고 하고요. 스프로킷.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품은 뭔가 하면은 이쪽에는 감속 기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안쪽에 보면은 주행 모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주행 모터가 이 부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안쪽에 주행 모터가 있고요. 이 부분에는 기어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기어 오일이 절반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 부분에 기어 오일을 교환할 수 있는 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교환해서 빼낼 때는 아래쪽으로 향하게 해서 나사를 풀어주시고요. 환경 오염이 되지 않게 뭐 다치고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오일을 주입할 때는 3시나 9시 방향으로 해서 돌린 다음에 오일을 주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러에는 이 장력을, 트랙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 어저스트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그리스란 기름이 주입이 돼서 앞쪽으로 밀리게 되면은 장력이 좀 팽팽하게 되고요. 이 그리스란 기름을 나사로 빼내게 되면은 이렇게 장력이 좀 느슨하게 됩니다. 그리스를 넣는 장소는 짧고 홈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그리스 펌프란 걸로 넣으시면은 장력이 좀 평평하게 됩니다. 장력을 조절하실 때는 좌우 똑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평면에서 전진하는 방향으로 세워놓고 보통 이 상부 롤러 앞쪽에 있는 부분도 1번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과 아이들러 사이에서 처짐량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굴착기를 옆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붐과 암은 90도 전후 방향 해서요. 눌러가지고 아래쪽에 처지는 양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쪽에 있는 롤러 이름은 상부 롤러라고 하기도 하고 트랙을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니까 캐리어 롤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고 하부 쪽에 있는 롤러는 트랙 롤러라기도 하고 하부 롤러라고도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러는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이 스프링이 하는 역할은 전방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고 이름은 리코일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리코일 스프링. 그리고 이 부품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양이 약간 X자형으로 생겼는데 이 프레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장치에 대한 부품은 어느 정도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이 네. 이 부분이 빠졌네요. 자, 가운데 부분에 센터 조인트라고 있습니다. 센터 조인트. 이 부분은 뭘 하는가 하면은 굴착기의 상부의 전체는 제자리에서 360도 계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유압 호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호스가 파손되기 때문에 이 센터 조인트라는 부품으로 유압을 전달하게 됩니다. 주행 모터까지. 그래서 이 부품에는 센터 조인트라고 하기도 하고 터닝 조인트라고도 하는데요. 로터와 배럴로 되어 있는데 내부 쪽에
배관이 상부에 이렇게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홈이 파져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칸막이로 돼 가지고 오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회전 방향에 관계없이 합으로 안정적으로 오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펌프가 빠졌네요. 유압 펌프는 제가 나중에 리플에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얼형 피스톤 펌프를 사용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고요. 흡입력은 약하지만 토출 압력은 유압 펌프 중에서 가장 압력이 높아요. 레디얼형도 있는데 굴착기에 사용하는 펌프는 플런저 혹은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랙 슈어의 모양을 습지에서 주행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면을 삼각형 모양으로 설계한 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습지형 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 습지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굴착기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엠피비어스 굴착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습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롱붐과 롱암으로 설계된 굴착기입니다. 계속해서 배터리 살펴보겠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그림에는 두 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두 개는 지금 현재 직렬 연결된 방식이고요. 병렬과 직렬 연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건설기계 톤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직렬 연결 방식을 사용합니다. 물론 배터리를 설치하거나 탈거할 때 탈거하는 순서는 먼저 마이너스를 먼저 탈거하는 게 원칙이고요. 마이너스는 보시는 것이 이렇게 접지되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플러스 부분은 전류 소모가 많은 굵은 선을 통해서 시동 모터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다른 ECU라든지 플러스 전류가 필요한 곳으로도 가게 됩니다. 시동 모터에는 퓨즈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퓨즈는 직렬 회로로 설치를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직렬 연결 방식은 전압이 증가됩니다. 전압이. 그래서 24V로 되고요. 전류는 같죠. 그리고 병렬 연결 방식은 현재 건설기에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압은 같고요. 전류만 용량만 증가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전류는 이 3대 작용인데 이 중에서 화학작용 반응을 이용해서 전류를 발생시킵니다. 내부에 극판이 들어있게 되는데요. 극판 중에서 음극판을 납이고요. 과산화납은 양극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해액이 채워져 있는데 그 전해액의 성분은 묽은 항산이고요. 20도 기준에서 1.28 정도의 비중으로 맞춰 가지고 극판이 1cm 이상 조금 잠기도록 이렇게 묽은 항산을 충전을 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방전이 되게 되면은 양극판이든 음극판이든 간에 황산납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전해액이 그냥 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방전 종시 전압에 다다르면은 전체 10.5V 정도로 되고요. 셀당 1.75V가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보이는데 모터 이야기도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시동 모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응용한 직류 직권식 모터고요. 교류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응용한 교류 발전기를 사용합니다. 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자면요. 전류는 단위가 암페어고요. 그리고 전압은 단위가 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인 저항을 단위를 오음으로 나타내고요. 전력량을 와트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기 배선 기호에서요. 단면적의 구리선의 단면적이 먼저 앞에 숫자로 기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탕색 기호, 그 다음에 줄무늬 색상 기호가 세 번째로 나타나게 됩니다. 표기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혼돈될 수 있는 부분은 검정색은 기호가 B고요. 청색은
B로 하면은 같아지니까 두 번째 글자인 L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건설기계는 일반 화재와 유류 화재와 전기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ABC 등급의 소화기를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